네, 먼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 그냥 이 가성, 목에서만 내버리니까 성대가 쉽게 결절되기도 하고요. 스크러치가 생기면서 그리고 내가 말하기 힘들어져. 그리고 호흡도 짧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지쳐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호흡을 잘못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리는 끌어올리는 겁니다. 내는 게 아니라. 자, 좋은 목소리란 첫 번째 공명 목소리래요. 함께 공울 명자를 써서 소리를 울린다라고 해요. 보통 노래 잘하는 가수나 또 명배우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울리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뭐 쉽게 이렇게 막 즐겁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듯이 소리에가 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모닉스음이에요. 하모닉스는 뭐냐면 합창단 예를 들어볼게요. 합창단에 보면 테너, 알토, 베이스, 소프라노 영역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모니를 이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할 때도 한 톤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지루하게 느껴져요. 그죠? 너무 고음으로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영입니다. 계속 제가 고음으로만 하다 보면 어때요? 그 소리가 결국은 듣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남는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소리가 날아가 버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음과 중음, 저음 이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하모닉스 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만약에 한 문장을 하더라도 보세요.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 들어가죠.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때요? 완전히 그 고음만 너무 단조롭게 나가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고음과 중음, 저음을 넣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영입니다. 고음, 중음, 저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동그란 목소리. 발성학자들은 좋은 목소리는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내도 아나운서들은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때도 그래요. 공명을 넣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소리를 동그랗게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우리가 뭐 맛있는 반찬을 먹고 또 달라고 할 때도 아줌마 여기 반찬 좀 더 주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모 막 이러면서. 근데 소리를 좀 더 공명을 해서 동그랗게 이모 이 반찬 정말 맛있는데 한 번 더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없는 반찬도 하나 더 갖다 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러신다니까요. 근데 보면 목소리가 직선이 아닌 곡선이 가장 상대방에게 좀 더 호감 있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리는 곡선. 그리고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보내서 다시 나에게 가져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향입니다. 어서 오세요,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제 오시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동그랗게. 그죠? 훨씬 더 듣기도 편하고 좋죠. 이러는 것처럼 우리 특히 이제 건설 기술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직업이 좀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도 계시다 보니까 약간은 경직되고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이 목소리 부분에서도 누군가 오시면 좀 더 반갑게 맞이하시고 소리를 동그랗게 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이제 리듬 스피치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리듬을 타면서. 그래서 노래도 스피치 하듯이 스피치도 노래하듯이. 그래서 얘기할 때도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뭐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노래하듯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상대방에게 어때요? 설득력있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예. 그냥 딱딱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좋은 목소리란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확한 발음, 두 번째는 풍부한 발성, 세 번째는
뭐예요? 말의 체력을 뜻합니다. 한 호흡으로 내가 문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체력, 호흡, 그 다음에 풍부한 발성, 세 번째는 정확한 발음.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어야만이 내가 좀 더 상대방에게 호감 있는 목소리로 전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인 여러분의 발음은 정확하세요? 정확하세요?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어떤 이중모음이라든지 어떤 겹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연습하고 훈련하시면 반드시 고쳐집니다. 자, 첫 번째 발음을 볼게요. 발음은 소리값을 뜻해요. 자, 발음은 무조건 입 모양을 넓고 크게 활짝 벌리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가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들은 입 모양을 아주 작게 불러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명입니다. 이렇게 나도 물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좀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자, 제가 이제 발음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저 2차 접종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끝나셨죠? 네. 자, 이제 발음을 하는데 손가락 3개를 한번 이렇게 자 올려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입 모양을 넓고 크게 활짝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손가락 3개를 세웠을 때 내 입속에 이 손가락 3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이 정도의 입 모양을 크게 벌려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말의 속도도 적당하게 나가고 발음도 정확하게 나갑니다. 이 손가락 3개가 들어갈 때 생각하시고 입 모양을 그만큼 넓고 크게 활짝 벌려서 얘기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중모음이 들어있어요. 모음 뭐냐면 아여 아에요, 그죠?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그래서 아여 아에요 이것만 잘해도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아여 아에요 시작. 아여 아에요. 네, 그러면 아여 아에요 아여 아에요 아여 아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양입니다. 이렇게요. 이 모양을 넓고 크게 활짝 벌리면서. 그리고 특히 우리 호남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사인데 의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 그죠? 의사 시작. 의사. 오, 다 잘하시네. 의사 선생님 시작. 의사 선생님. 네네, 의사 선생님. 네, 의사 선생님, 의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입 모양은 넓고 크게 활짝 벌려주시고 아여 아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혀의 위치를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혀가 떠 있는 사람들은 혀 짧은 소리가 나요. 네. 왜냐면 혀가 이렇게 천장에 떠 있으면 이 공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넓게 벌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장애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떠 있는 상태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혀 짧은 소리가 나죠. 혀가 붙어 있으니까 천장에. 한번 해보실래요? 혀를 천장에 붙인다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시작. 그죠? 혀 짧은 소리 나죠? 그러니까 혀를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혀를 내려주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술 풀기. 이거 이런 식으로 혀 풀기를 잘한다면 노래까지 불러주면 훨씬 더 유연성이 좋아져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잠이 올 때 뭐가 나와요? 하품이 나오죠. 눈물이 나올 정도로 하품을 하면 어때요? 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연습을 해주면 어때요? 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는 거죠. 공간도 활짝 벌어지면서 훨씬 더 발음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잘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잘 안 되시면 이 검지로 있잖아요. 이 끝에 여기 살짝 잡고 연습 꼭 해보세요. 이 연습을 그냥 차 안에서 많이 연습을 하세요.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테지만
발성 연습도 그렇고 요즘에는 뭐 아파트 내에서 소음 때문에 엄청난 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저는 이제 차에서 많이 발성 연습을 해요. 오늘 아까 제가 오면서 우리 견설 기술인 여러분 처음 만나는데 뭐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 오면서 제가 발성 연습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차 안에서 있는 시간들이 좀 꽤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럼 그때 노래도 크게 따라서 불러보시고요. 발성도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혀 유연성도 좋아지고 발음도 정확하게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첫 음절에 뭘 넣어라? 악센트를 넣어라.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저 지금 강사님이 첫 음절에 악센트를 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들을 거예요. 첫 음절에 그러니까는 악센트를 넣어주면 내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양입니다. 이건 너무 매가리가 없죠. 전라도 말로 그죠? 첫 번째 악센트를 주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양입니다.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 입모양 넓고 크게 활짝 소리는 동그랗게 그리고 리듬을 타면서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양입니다. 우리 기술인 여러분의 존함을 넣으세요. 자 첫 번째 악센트를 넣으면서 시작. 한 번 더 해봅시다. 좀 크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좋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신데요. 완전.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소리를 동그랗게 낸다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성이에요. 발성은 울림을 뜻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대화할 때는 그냥 뭐 밥 먹었어? 끝나고 뭐 자네 뭐 할 건가? 끝나고 뭐 술 한잔 할까? 그래 어디서 볼까? 그 시청 앞에 뭐 있잖아. 그래 이따 보세.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대화를 하는 것은 그냥 순수한 우리 목소리 그냥 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1시간, 2시간을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달라지겠죠. 왜? 내가 그만큼 말에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리가 어떤 신뢰감이 느껴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에다가 공명을 넣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공명이란 게 무엇이냐? 아까 제가 하모닉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고음과 중음, 저음 이 세 가지를 조화를 이루면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셔야 돼요. 강의를 하셔야 돼요. 진행을 하셔야 돼요. 또 회의를 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저 소장님의 강의, 소장님의 어떤 회의 저런 것들이 훨씬 더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 역시 우리 소장님이시구나, 역시 사무관님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목소리도 하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다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좀 공명을 넣어야 되는데 하모닉스, 그래서 고음과 중음, 저음 이 세 가지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떤 자기 소개할 때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입니다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양입니다. 조금 더 신뢰감을 주면서도 소리도 좀 동그랗게 발음도 정확하게 리듬을 타면서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면서 또 포즈를 주면서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서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 안에다가 표준 발음도 담아야 되죠. 장음과 단음을 구별해서 해야 되지. 어미 처리는 좀 더 품격 있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는 한마디 한마디가 들리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알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연담회에도 그렇듯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알고 활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조금 더 저분은 뭔가 좀 품위가 느껴지는구나. 저분은 정말 스피치 능력이 좀 남다르시구나 라는 걸 아마 인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미 처리가 또 중요한데 잠깐 이 키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어미 처리, 그러니까 말합니다, 봅니다, 생각합니다, 바라봅니다, 읽습니다, 씁니다 이런 것처럼 어미 처리가 있잖아요. 어미 처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좀 더 품격 있게 말하고 상대방에게 신뢰감 있게 좀 다가가려면 얘기를 하실 때도 좀 더 품위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격조 있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러면은 어미 처리를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올려준다거나 아예 내려준다거나 너무 평이하게 나간다거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하실 거는 뭐냐면
편하게 나가지만 끝에 어때 살포시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소개하실 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양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어미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품위 있게 내 이름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미양입니다. 입니다는 들리든 말든. 이제부터 어미 처리는 우리 기술인 여러분께서 보고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상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살짝 나비가 꽃에 살포시 내려앉듯이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말하는 그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방송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어떤 사람이 좀 프로냐 아마추어냐 할 때 거기에서 어미처리에서 많이 키포인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말씀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호흡입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호흡인데요. 호흡은 말의 체력을 뜻해요. 말의 체력을 뜻하는데 우리가 이 호흡은 네 가지가 있어요. 충식호흡, 쇄골호흡, 복식호흡, 단전호흡이 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복식호흡이에요. 복식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호흡은 내 울림통이에요. 내 소리를 끌어올리는 어떤 통이에요. 이 통이 넓고 깊어야만이 내가 많은 것들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우리 기술인 여러분께서 지금 앉아 계실 때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곡성이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펌프 있죠. 마중물 넣어가지고 펌프질 하는 거. 혹시 펌프 다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 젊은 주무관님들 아마 모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면 이렇게 이제 물을 품어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가 필요해요? 마중물이 필요하죠. 그러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품어내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우리 여기 호흡통이 있죠. 복식호흡도 마찬가지. 내가 많은 호흡을 담고 있어야만이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 말을 적용시켜서 아웃풋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떠 있으면 어때요? 안정적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호흡이 떠 있다 보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분들이 있죠. 말을 많이 할 수가 있어 없어요? 금방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호흡을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횡격막을 내려줘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만 잘해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논문 결과가 나오거든요.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거북이가 몇 년 살죠? 거북이가 1분 동안 숨을 몇 번 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두세 번 쉬어요. 1분에 호흡을. 자, 호흡 그 거북이는 보면 보통 수명이 어때요? 200년에서 300년 살아요. 그죠? 강아지는요? 호흡을 어떻게 해요? 혀를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15년에서 20년 살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요? 몇 년 살아요? 100년.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뭐 이제 150년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호흡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호흡만 잘 활용해도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목소리도 훨씬 더 어때요? 공명을 가질 울림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안정이 돼야만이 내가 안정적으로 소리를 내면서 긴 시간 동안 말의 체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말하다가 어때요? 쉽게 지쳐버려요. 호흡이 짧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호흡이 일단 잘 돼야만이 이 안에다가 정확한 발음과 풍부한 발성을 담아서 내가 장시간 동안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어때요? 힘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 그 원리는 뭐냐면 어떤 풍선의 효과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또 쉽게 말해서 맥주를 마신다거나 밥을 먹으면 배가 어떻게 돼요? 볼록하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결국 코로 숨을 들이마시게 돼요. 자, 코로 숨을 들이마셨을 때 어때요? 그 들이마신 숨을 이불을 통해서 호흡을 내뱉으면서 호흡에다가 우리 말을 적용시키는 게 바로 이 스피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 연습을 제가 잠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호흡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말의 어떤 깊이, 어떤 울림, 공명 이런 것들을 좀 담으려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뢰감 있는 목소리를 내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발성도 좀 커지고요. 자,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꼽 아래 배꼽 아래 부분이 있어요. 배 여기가 이 부분이 볼록하게 나와야 돼요. 코로 숨을 들이마셨을 때. 그런 다음에 잠깐 멈추면 그때 이제 입으로 쉬 내쉬면서 배가 쏙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초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뱉는 호흡이 조금 더 길어야만이 그게 좋거든요. 조절해가면서 하는 게. 그래서 1초 들이마시면 2초 내뱉고 2초 들이마시면 4초 내뱉고 4초 들이마시면 6초를 내뱉고 이런 호흡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 막상 해보면 어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호흡이 정말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왜? 거의 막 호흡이 떠 있기 때문에 이 가슴이 움직여 버려요. 그런데 이 상체에 힘이 빠져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그러잖아요. 말을 잘하려면 또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 힘을 빼야 된다. 뭐 골프에서도 역시 힘을 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말하는 것도 역시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만이 여기에서 걸림돌이 없이 시원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호흡이에요. 호흡을 잘해야만이 내가 어떤 소리의 어떤 깊이를 가지고 울림통이 좀 커지면서 그 소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체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복식호흡이 중요한데 복식호흡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상체에 힘을 빼는 방법은 그냥 이 자리에 서서 그대로 이렇게 늘어뜨려요. 그러면은 이 늘어뜨린 상태에서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1초 들이마시고 2초 내뱉으면서 쉬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게 이 상태에서 하면 이게 있잖아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거 오늘 지금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그렇고 집에 가시면 사무실에서도 내가 좀 피곤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내가 좀 지쳐있다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자주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호흡도 깊어지고요. 그리고 내 머리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숙면에도 취하기도 합니다. 보통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건 누워서 백과사전 베에다 올려서 이렇게 이제 내려주고 눌러주고 하는 연습도 있는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상체 힘 빼면서 아래로 쭉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개인지도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요. 근데 오늘 건설 기술인 여러분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그래도 보니까 한 분도 조는 분이 안 계세요. 전부 다가 그냥 눈망울도 초록초록 뜨시면서 잘 들어주셔서 제가 원포인트 레슨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호흡이 잘 돼야만이 내가 말의 체력을 가지고 내가 장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호흡법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그 다음에 2초 쉬 내뱉는 거예요. 배를 쏙 들어가면서. 자, 코로 숨을 먼저 들이마십니다.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쉬 내쉬면서 배가 쏙 들어가게 하는 거. 이 호흡에다가 이제 우리의 말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 하면 부풀렸던 배가 쏙 들어가면서 소리가 이제 빠지고, 그죠? 아, 그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숨을 한번 들이마신 다음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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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숨이 거의 멎을 때까지. 그러니까 참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숨을 이게 무조건 참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서 근력을 단련시킬 때도 역시 완전히 힘들면은 하나 더 끝까지 우리가 하듯이 그럼 근력이 조금씩 생기듯이 우리 호흡도 역시 있잖아요. 내가 호흡을 계속해서 참으면서 호흡량을 좀 늘려나가면 참으면서 하다 보면 이게 배 근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뱃살이 나온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남성분도 그렇고. 근데 이 배가 단단해. 여기에서 이제 어차피 여기가 울림통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는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리는 내는 게 아니라 끌어올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들이마신 호흡량이 많고 그 들이마신 호흡을 내가 온전하게
아웃풋을 시켜야 돼요. 완전히 다 소진시키고 다시 새로운 호흡을 들이마시면 더 많은 호흡들을 가득 채워서 어때요? 이 호흡에는 내 말을 적용시키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발성 연습을 통해서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여러분이 복식 호흡 연습을 좀 많이 하셔놓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알려드립니다.